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기초 30강인데요 혼잡심리 두 번째 인성혼잡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관성혼잡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 봤는데, 이 인성혼잡은 특징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성의 어떤 소통,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리고 감정적인 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인성이라는 게 그런 건데, 상대방의 식상을 원하는, 식상을 갖다가 좀 뭔가 해주기를, 식상적인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행동들을 원하는 그런 성분,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본인은 이걸 내가 아는 어떤 그런 이성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매력으로서 이제 식상을 당기는. 그러니까 인성은 식상을 당긴다, 인성은 식상을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인성이 많다, 인성이 많은 경우에, 이 인성이 많은 경우에는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을 뿐더러 혼잡이니까 복잡하다, 복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성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입력되는 데이터, 나한테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정의나하고 편인의 어떤 그런 혼선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거를 싫어하면서도, 그러니까 무인성은 뭐 이러한 입력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또 머리 아플 수가 있는데, 가끔 여기는 인성은 복잡해서 싫어하면서도 또 그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성 혼잡의 무식상인 경우, 그리고 제극인까지 겹친 경우에는 누워서 하룻밤에도 안드로메다까지 로켓을 보냈다 왔다 갔다 하고, 건물을 진짜 뭐 서너 채를 지었다 부수기도 하고, 생각이 많으니까 또 시뮬레이션 같은, 좋게 말하면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일들에 대한 생각들이 무지하게 많이 앉아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인성 혼잡의 무식상의 제극인이면 누워서 어떤 일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척 보면 압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제극인이 되는 경우에는 딱 어떤 판단을 할 때 바로 그냥 결론 내려버리는 그런 제극인의 성향이 척 보면 압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무인성 중에 특히 또 재성이 없다, 결론을 내리는 어떤 재성적인 거는 결론을 내리는 그런 성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결론을 못 내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결정장애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을 생각이 많은데, 이 무재성이면 생각은 많은데 결정을 못 내니까 결정장애로. 길 잃은 나그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요거 개운법은 아니지만 고 김종호님의 노래 중에 하얀 납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개운법 같습니다. 생각을 말아요, 떠나간 님인데,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못 낼 때 생각 안 하면 되는데, 그 생각 안 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생각을 좀 안 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수양, 그다음 기도, 이런 게 이제 개운법이 될 수가 있겠고, 이런 결정 장애라는 것은 긴가민가, 맞나, 정인의 어떤 긍정적인 맞나, 편인의 부정적인 아닌가, 맞나 아닌가, 이렇게 가끔씩 보이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생각은 많다, 이렇게 골똘히 하고 있는데 뭐지? 이 명리를 배우면서 주변에 가족들이나 이런 어떤 성향이 있으면 이런 성향 이해하기가 되게 쉽겠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정의는 긍정적인 수용성 사고방식이 있고, 편인 경우에는 어떤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게 둘 다 머릿속에 있으면, 이거 사주에 있으면, 선장이 둘인 경우, 또 배는 하나인데, 어떤 항로를 갖다 개척해 가야 되는데, 굉장히 결정을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 무인성 말고 인성 혼잡의 경우에는 이게 어떤 상대방의 말들에 솔깃해가지고, 쉽게 믿는 경향이 많아서, 이 믿음의 어떤 그런 결과가 잘못됐을 때, 이게 오해로, 그러니까 쉽게 믿고 솔깃하고 했는데, 당해봐서, 그러니까 많이 또 당해봐가지고 오해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오해라는 것도 보면 본인의 주관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거든요. 본인의 혼잡 심리를 가진
그 본인의 주관적인 마음에서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왜냐하면 섣불리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인의 예를 들어서 재근이다. 이 정인의 제극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상관패인이라고 왜, 상관이 그 인성을 가진, 말 엄청 잘하는 상관패인이 어떤 교수나 아니면 그 강사처럼 말 잘하는 그 달변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달변가의 경우에 상대방이 말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딱 느낌이 오는데 저 사람이 막 말을 버벅거리거나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답답하니까 알아서 그거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다는 얘기지, 본인이 이 상관패인 한 이 본인이 야 그거 그렇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맞아 이런 식으로 이 얘기하는 정인의 제극이는 상관패인으로서 본인이 답답하니까 남의 말을 알아서 해석하는, 척 보면 안 나는 그런 알아서 해석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 인성혼잡은 인성이니까 그 입력 데이터들, 상대방의 어떤 반응에 대한 입력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상대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성향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랜 경험, 그 다음에 이 그 노하우, 본인만 이런 경우에는 이렇다 데이터가 축적돼서 오랜 경험적인 노하우에서 이 어떤 그 노하우가 지식적인 어떤 그런 거라 그러면은, 경험이란 것은 그 지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나 발생되는 상황이라든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이 녹여내서 시간을 버무려서 만드는 지식이, 그러니까 지식이 만약에 노하우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갈고 닦아서 경험 시간으로서 같이 버무려서 오랫동안 쌓아두는 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인성혼잡은 생각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철학적인 어떤 성향을 띠는데요. 그것은 어떤 생각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결론을 내야 돼, 본인이. 긴가민가를 해결해야 되기도 하고, 어떤 그 음량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나, 좋나, 좋지 않나. 그 음량이라는 거, 여기서 음량이라는 것은 호불호. 좋냐, 안 좋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인성혼잡이 있으신 분들은 철학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에 이제 결론을 내야 돼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인성혼잡은 철학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 인성혼잡은 이제 정인, 편인이 섞여 있는 혼잡이라 그러면, 인성다자는 어떤 예를 들어 정인이 많다, 아니면 편인이 많다, 이게 다자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런 그 말이라든지 행동을 원하는, 좀 도와달라는 식의 그런 소위 말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인성다자 분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인성다자 입장에서는 이제 나의 식상의 어떤 결론을 원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소위 말해 기 빠지는 경우, 그러니까 짐 빠진다. 어떤 경우 인성다자 손님하고 예를 들어 상담을 하게 되면 고름 짠다는 표현을 하시는 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름 짜냅니다. 쫙쫙 짜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의 어떤 말이라든지 행동의 그걸 원하는, 그러니까 인성은 식상을 당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상대방의 식상을 원하는 그런 인성다자의 경우에는 기가 빠지는 경향이 많다. 고름 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무관의 제격의 인성혼잡인 경우, 무관성의 결론 내기를 좋아하는 인성혼잡은 직접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어떤 거냐라고 당당하게 물어보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성혼잡 같은 경우에 이제 내 마음이 알 길이 없어서 어떤 이 명리 공부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 말씀드렸지만 어떤 솔깃하고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그래? 이러면서, 순진한 마음으로 입문을 하는데,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건 뭐야,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또 이렇게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인성혼잡 분들인데, 물론 비단 명리 공부뿐만이 아니고서라도 뭔가 이제 인성적인 그런 부분은 입력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가다 보면 혼잡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난해해가지고 생각이 복잡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으신데, 이거는 시간을 두고 좀 꾸준히
하다 보면 진정하게 나중에 되면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성이 있으시니까, 인성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수용성의 데이터들의 어떤 그런 입력 장치가 굉장히 발달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혼잡 데이터 하더라도 오히려 더 좋게 쓸 수 있는, 처음에는 이제 정인으로서 긍정적으로 시작해서 한 번씩 이제 반대로 정반합으로 한번 생각도 해 보시면서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진정하게 공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인성은 또 종잡기가 어렵다. 생각이. 굉장히 생각이 막 도대체가 이랬다 저랬다 생각을 이렇게 하는 어떤 성향이 있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프고, 당사자는 근데 나는 골치 아프고 상대 입장에서는 종잡기가 어려운 거죠. 보는 입장에서는. 이랬다 저랬다가, 왔다 갔다. 사인 오르종이 있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장난하나?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대방은, 본인은 이제 머리가 아플지 모르겠지만은, 상대방은 종잡기가 어렵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재성이 있으면, 결정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월의 인성이 있고, 연월의 정인이 있고, 일시의 편인이 있는 경우에는, 겉으로는 어떤 정인의 어떤 그런 성향을 띠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편인입니다. 그러니까, 혼잡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정관하고 편관. 정하고 편관이 있으면, 이것은 편관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편자나 같이 똑바른 거하고 기울은 게 있으면 남들 봤을 때는 기울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관과 편관은 편관의 성향이 강하고, 정인하고 편인이 있으면 이거는 편인의 성향이 강합니다. 근데 재성은 정제랑 편제가 있으면 정제 성향이 강합니다. 이것만 유일하게 편자 안 쓰고 정제. 재성적인 건 바로 결론 내는 심리, 또박또박 들어오는 돈, 뭐 이런 거에 집착이 더 강하겠죠. 왜냐면 불축의 돈보다는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또박또박 들어오는 그게 더 맞지 않나요? 그래서 재성적인 혼잡은 정제적인 성향을 띠는 게 더 강하고, 가끔씩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물론 한 방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운에 따라서. 그래서 하지만 정제, 편제는 정제가 강하다. 이거 나중에 또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전 시간에 제가 편관, 그러니까 관성 혼잡에 대해서 안 했는데, 정관, 편관이 있으면 편관적인 성향이 강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정관 성향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더 복잡한 거야. 똑바로 올바라야 되는데 거기에 또 힘까지 들어봐. 편살, 그러니까 칠살 같은 힘이 들게 되면 성향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정인과 편인이 있으면 편인적인 성향이 강해서 정인 겉을 맴도는 편인. 내 마음속에는 정인의 마음이 있는데 편인의 성향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행동은 정인스러운데 나는 편인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거야. 편인은, 정인이라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내가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권리, 어떤 엄마의 어떤 사랑을 갖다가 받게 되니까 뭐 이타심, 낙천적인 마음, 이런 어떤 행동은 그런 게 있는데, 또 이 마음은 내 편인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을 갖다가 상대하는 그런 게 있으면서 결국은 수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편인적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걱정하면서 하는 거죠. 걱정이 있다. 편인적인 성향이 있다. 많이 알게 되는 만큼 보인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 다른 데서 어떻게 강의를 하는 그런 거 보면, 이런 혼잡 심리에 대해서는 강의를 이렇게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하는 경우는 못 봤기 때문에, 이 많이 알게 되는 만큼 보인다는 것은 이런 내용들, 명리의 기초적인 어떤 십성론에 대한 내용들, 십성하고, 무자 심리,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 혼잡 심리, 다자 심리, 이런 거를 많이 알게 되는 만큼 보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요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서 명식을 볼 때 적용을 시키면 굉장히 이해도 빠르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혼잡 심리, 생각이 많다 보니까 탈모라든지 세치가 많습니다. 물론 편인도 마찬가지겠죠. 편관 편인도 마찬가지인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는 이 탈모, 그러니까 생각하는 에너지는 단백질이라고 하잖아요. 단백질이 그 여기 좀 머리카락에 단백질이 많으니까 이 여기 있는 그 단백질을 갖다가 생각 에너지로 땡기다 보니까 뭐 퇴치도 많고 그다음에 퇴치가 심해지면 탈모까지 오는 경향이 있고 이런 분, 그러니까 그 혼잡 심리 있는 경우 가끔은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이거 말씀드렸지만 종잡기 어려워서 말이 안 통해. 상대는 골치 아픈 거고, 나는 종잡기가 어려운 거, 이런 어떤 그런 상대성이 있어요. 이 정신적인 수용성이 강한 인성이 강한 분들은 남들의 식상 받아들이는 거에 능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성은 그 식상을 땡기는, 해주기를 바라고 이런 또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런 게 가다 보니까 이 본인은 그 생각, 그러니까 인성이 많다 보니까 식상의 활동성을 억제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받는 거에 익숙하고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다 보니까 인성은 받는 것도 되니까 많다 보니까 자기는 일을 잘 안 하게 되고 활동성이 억제돼서 게으르거나 혹은 이게 나중에 이제 반복이 되면 의욕을 상실하는 생각은 많은데 생각은 많다 보니까 또 받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행동은 상대적으로 안 하게 되니까 게으르고 의욕 상실하는 경우가 있는데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으면서 인성이 많으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성은 속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속으로 생각이 많은데 겉으로는 표현 안 해. 식상이 표현하는 거잖아. 안 하니까 속으로는 궁리하면서 겉으로는 표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많으면 인다관설이라 그래요. 이게 너무 많으면, 인성이 너무 많으면 관을 갖다 설한다는 내용인데, 관에 기대는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 많게 되면, 그러니까 그만큼 지가 받지를 못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관성으로부터 받지를 못하게 되면 불평분만이 많아지는데, 이건 상대적인 게 본인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힘 빠져, 기 빠져, 아주 고름 짠다.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게 그 상담을 해보면, 인성 많은데 관성 딱 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이게 지켜주고 해결해주는 어떤 그런 성향들의 어떤 기대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식상적인 결론도 땡겨야 되는,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쫙쫙 고름, 재성까지 있으면 더한데, 그거는 일단 나중에 설명드리긴 하고, 또 인성이 어떻게 보면 그 임기응변, 잔머리도 되는데, 이런 분들 가끔씩 자기께 자기가 넘어갑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기껏 꾀를 냈는데 딱 보이는 꾀다. 뭐 이런 경우에는 좌모자폐하는 성향도 가끔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생각이 많고, 이건 요거랑 연결되는데, 잡생각이 많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남들이 고민한 걸 보면 네가 그런 내 마음을 알겠냐, 내 고민하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를 본다거나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성향이 띄어질 때는 네가 내 마음을 아냐, 네가 걔 맛을 알아, 네가 뭘 알겠냐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게 만약에 그 귀문관살이 더해지면은 인성 혼잡 귀문관살 더해지면 심하게 기문이 집착하는 거잖아요. 기문이 집중, 적중이 있는데, 혼잡인 경우에는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머리 아파서 나중에 결국 이걸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내려놓는 게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도저히 안 되니까 더 이상 성향 안 돼서 버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뿐더러 심하면 우울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우울증까지 올 수 있는데, 이거의 해결법은, 인성의 해결법은, 인성을 극하는 게 재성이잖아요. 어떤 생각의 아이디어라는 게, 인성 혼잡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결론을 잘 내면 이게 굉장히 어떤 아이디어로서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재성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인성인 혼잡이신 분들은 재성적으로 결론을 내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향들을 가지시는 게 또 이것도 하나의 개운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인성 혼잡의 경우에는 그 잡생각을 잊으려고 하는 그 행위들,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음주를 한다든가, 심하면은 이제 수면제를 이제 복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인성 혼잡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무재성이다. 그러면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 지구력이 부족해서 재성적 결론을 못 내서 술을 마시면 잠을 자는, 이거는 예전에 제가 무재성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구력 부족해서 술을 마시면 잠을 자는 경향이 있고, 어떤 이 잠을 자는 이유가 재성적인 결론, 그러니까 무재성이란 건 재성적인 결론을 못 내는, 결론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점, 이 인성 혼자의 장점은 대인관계가, 왜냐면은 인성이 없다기보다는, 인성 혼잡의 대인관계는 굉장히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인자가 있고, 처세 능력이 또 굉장히 그 다분히 있어서, 대인관계에서는 한 수 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대성적인 어떤 그런, 판단 능력, 결론 내는 그런 어떤 재성적인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면, 대인관계에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성 혼잡이 인성적인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인성적인 거는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욕심이 많은데 그 중에 특히 목욕하게 장생들은 목욕도 보면 이제 그 12운성에서 욕장생이라 그러는데 이 욕장생들은 대놓고 가지고 순수한 어린애의 마음으로서 무한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 이거는 나이가 많아도 마찬가지. 나이를 떠나서 사주에 욕장생이 있으면 인성 욕심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인성 혼잡은 어떤 일을 할 때나, 상황이 예측을 미리 준비해서, 일을 한다든지, 상황을 헤쳐나가는 그런 예측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하면서 항상 도피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안전장치 같은 거를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특히 이제 준비하는 성향, 이런 것들은 편인이 강합니다. 편인이 강한데, 어떤 상황이 만약에 나한테 불리하거나 힘들거나 극복을 못한다 판단이 되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조용히, 이 주자가 뭐냐면, 계책 중에 저희가 36개 주랭랑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36계책 중에 이거는 이제 전쟁 계책인데, 31에서 35 계책까지 다 썼는데 안 된다. 그러면 36계책이 뭐냐면 주, 위, 상이라고 하는데, 분리할 때, 이거는 병법상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주랭랑이 이제 주위상. 도망가는 게 최고다라는 주의사항인데, 조용히 사라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싸움은 서로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걸고 만약에 싸운다 그러면, 서로가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가장 최상위는 선승구가라고 하는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고, 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의 계책 중에 제일 좋은 계책이, 나를 보호하고 너도 보호하는, 조용히 다투지 않고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계책 중에 조용히 사라지는 굉장히 초세의 달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초세의 달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좋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이게 물론 인성 혼자뿐만이 아니고, 피하는 거, 평간도 피한다고 내려놓는다고 피해버린다고 그랬는데, 이 조용히 피하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방법 중에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싸워서 다투어서, 이겨봤자 서로, 마음 상하고, 몸 상할 것 같으면 싸우지 말고 조용히 이렇게 피하는 것도 능사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병법에 나옵니다. 병술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계책으로
볼 수 있겠고, 인성 혼잡들의 특징 중에 이제 뭐가, 인성 혼잡의 무관성의 재성이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 술값을 같이 동료들끼리 술을 먹었는데 술값을 계산할 때 운동화 신발끈을 묶는 척하는, 계산할 때 머뭇거리는 성향이 강하고, 또 똑같은 관살혼잡의 편인이면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계산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제 관살혼잡의 정인 같은 경우에는 체면 때문에 계산을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관성이 강하면 또 내가 낼게 하는 거죠. 내가 낼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관성 강하면서 정인 있으시면 체면상 계산하는 경우가 강하다. 그리고 이 무인성, 죄송합니다. 인성 혼잡의 관살이 강하면, 관살은 그 어떤 책임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속정이 깊은데 만약에 잘못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삼키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혼잡의 관살이 있으면 속정이 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속정, 관살의 뿌리를 인성에 두는 경우는, 인성에 두면 또는 지지로 인성 방압이 있으면, 이거는 뭐냐면 속내를 털어낼 동지가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관사를 인성에 두면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되는 어떤 그런 소통되는 그런 성향도 있어서 후련한 어떤 그런 생각,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성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살에 뿌리를 두는 인성이라든지 지지로 인성 방압을 이루면 힘든 복잡한 속내를 이야기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고, 정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성 혼잡의 정인이면 솔직히 말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여기에 이제 상관이 플러스 되면 약간 자랑하면서, 상관은 남을 의식하면서 말을 하는 성분, 말 잘하는 성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관을 바꾸기도 하면서, 이 상관 경우에는, 버플링도 있으면서, 약간, 소위 말하는 이렇게 잘 보이려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합니다. 상대를 보면서 상대가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반응을 살피면서 하는 어떤 그런 성분이라 상대방이 내가 잘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자랑을 좀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잔머리를 파악하는 데는 본인이 굉장히 잔머리에 어떤 그런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잔머리를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능수능란한데, 어떤 편인의 그 잔머리가 어떤 중상급이라 그러면 정인의 잔머리는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인데, 보면 인성 혼잡의 최고의 적이 정인이라 그러는데, 일부러 이렇게 어리숙하게 이렇게 하면서 노출해서 딱 목적을 달성하는 이 정의는 굉장히 어떤 임기응변이라든지 잔머리의 어떤 최상급이다. 이런 정의를 편인이 보게 되면은 이런 정의를 편인이 보게 되면 꼭 무인성처럼 바보처럼 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어리숙하게 하는 거를 편인이 이렇게 보면 생각 없는 애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게 굉장히 어떤 고수의 어떤 그런 스멜이 느껴지는 그런 행동인데요. 혼잡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말씀드렸지만 정인과 편인이 다 같이 있는 거에, 또 정인이 예를 들어서 2개 있고 편인이 하나 있다라면 어쨌든 정인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편인의 어떤 그런 걸 한다 하더라도 오로지 한 정인의 어떤 그런 스킬은 능가할 수 없다. 최상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노년의 허무함, 그러니까 이게 무인성분들이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드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노년의 허무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철학성이 더 짙어져서, 예를 들어서 늦공부를 하는 성향이 있다. 이 늦공부라는 거는 명리를 포함한 인성공부를 하실 텐데요.
그 청소년들 정인의 성향이 있으면 청소년 정인들은 재성적인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재성이 없으면 또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정인이 있으면. 그러니까 정인이 초년에, 정인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금묘화실로 그 청소년기에 정인이 있으면 공부를 잘 안 하게 되는 성향이 있어서 엄마가 잘 지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인성 혼잡에 있어서 만약에 초년에 정인이 있어서 나중에 있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는 이 명리 공부를 하시는, 공부를 하게 되는 사주의 정인이 나중에 있게 되면, 정인이 있으면 어쨌든 나중에 늦 공부한다. 초년에는 공부 안 하더라도 늦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보면 인성운에 공부하는 그런 노년에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인성 혼잡이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을,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주차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사주차다 산만리를 하시는데, 이거는 그 무인성 분들하고 비슷해요. 무인성도 보면은 멘토가 없다 보니까 재성적인 결론을 내려고, 이거는 혼자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 궁금해서 이 명리 공부를 안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정관, 정인정제 정관, 그리고 이제 그 삶이 힘들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내 인생 그렇게 궁금할 거 없다,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는 그런 정관, 정인의 어떤 정제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찾아다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렇지만, 인성 혼잡들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 있으니까 다녀보고 혼자서 이 집 저 집 다 다닌 다음에 혼자 결론을 내리는 성향이, 내 판단이 맞아, 내 판단이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말 저기 말 다 들어보고 내가 결론을 내리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인성하고도 보면 비슷하다고, 재성적인 답을 찾아서 내는 거는 뭐 인성 혼자뿐만이 아니라 복잡한 이 시대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더 하겠지만, 그죠? 인성 혼잡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명리 공부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길을 찾을 수 있는, 나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지금 눈을 뜨면 보이는 게 세상이고 상대방인데, 정작 나는 언제 나를 생각하냐, 나를 언제 챙기냐, 나를 알고 남을 알아야 이 세상 살아가는데 편한데, 나는 모르면서 남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인간의 행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딱 뜨면 보이는 세상. 내가 거울을 봐야 보이잖아요. 이 명리라는 게 이제 내가 나의 거울을, 그러니까 나를 보는 거울이 되겠고, 이게 또 뭐냐면, 내가 나를 보게 되면 나중에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한 번 더 거울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거울을 보고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이면에 있는 상대방을 보면, 딱 제가 쓰는 이야기는 드리는 게, 남들한테 이 얘기를 할 때나 뭘 할 때 항상 거울이 있다고 딱 생각하고, 그 거울도 보이면서 그 거울 바깥에 있는 상대방이, 투영되어 있는 상대방도 그런 거울인 거죠. 나도 볼 수 있고 상대로 볼 수 있는 거울을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이제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절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하고 나면, 그러니까 머리 복잡할 땐 삶이, 주변이 내만 같지 않아. 당연히 인간은 에고로부터의 사고, 외롭습니다. 인간은 외롭고 당연히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무인성에 인성 혼잡도 답정 명리라고 이제 제가 결론 내리는데, 이 명리 공부를 계속 하시면, 이런 성향이 있었어? 라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무슨 개소리,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는 만큼 보이고요. 하는 만큼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세월의 시간의 짬밥에 이 녹아내리면,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도 달라질 뿐더러, 나와 같이 사는 그 상대방들의 그것도 당연히 달라짐으로써 같이 이제 어울려 사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혼잡심리, 그 인성혼잡 관련해서 명시가 하나, 요거는 이제 사주 상담을, 의뢰를, 하시려고 이제 하는 내용인데, 뭐냐면, 상담을 잡는 게 아니고, 상담 그 전화번호로 문자로 문자로 해서 이제 뭐냐면 결론을 내달라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사주의 명식은 그러니까 인성의 뿌리가 기반이 안 돼 있고 인성이 강하면서 겉으로는 인성이 호인이면서 뭐 이렇게 좋은 어떤 이미지를 풍기는 척 하지만은 걱정이란 건 이 이게 태지의 성향이 있어서 이 태지의 마음은, 그리고 또 이거 보면 여기 지금 연월이 병지사지의 어떤 그런 늙은 어머니의 노모의 마음과 곧 죽음을 앞둔 그런 운성적인 기운이 있는 이 사회하고 그 성향을 본인도 태지의 어떤 그걸로 느끼는 거죠. 어떤 조심스럽게 태지의 어떤 그런 성향이란 건 굉장히 럭키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입퇴를 한다는 건 굉장히 행복하고 축복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적으로 조심해야 되니까 전전긍긍 할 수 있는 성향이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어떤 명식에 다른 사람들이 봤는데 단명한 사주다라고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물어보는데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상담을 받기 전에 그냥 이것만 결론 내달라. 공짜로. 인성이 많으니까 공짜 심리가 있는 거다.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 중에 공짜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는 식상 생계하면서 이런 어떤 그런 식상국 짜면서 돈도 많이 버시고 돈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사주의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혼잡심리, 인성 혼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혼잡심리는 두 가지 성향,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인성 혼잡이니까 이 정인과 편인의 마음이 뒤섞여 있고, 예를 들어서 정인만 있는 상태에서 뭐 편인의 운이 들어온다, 대운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성향, 세운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겠고, 혼잡되는 경우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의 적용을 한번 보시면서 사주 명식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숙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30강 인성 혼잡은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